김숙희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그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중질환이 일고, 그리고 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없다 지금 서로 의견이 갈려서 또 갈등을 일으키고 있죠.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 이 자체가 바로 문재인 정부가 우리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가 이쪽에 말려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찍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4.15 총선 부정선거를, 어떤 선거 부정이 있다 없다를 보는 관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어떤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정선거 이슈가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이슈만큼은 우리가 어떤 컨센서스, 그러니까 의견의 합의를 보고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유튜브를 찍었는데요. 제 세 가지 관점에서 이 4.15 총선 부정 의혹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좀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소통의 관점에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소통은 왜 하느냐, 우리가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또는 그 사물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는데, 이 평가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평가를, 그러니까 완전히 긍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assertive 할 수도 있고 denial 할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중간 포지션을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4.15 부정선거 의혹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4.15 부정선거가 절대 없다 이렇게 이제 포지션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선거가 반드시 있다 포지션을 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통의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부정선거, 그러니까 완전히 긍정하고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하다. 너가 만약에 완전 긍정, 부정을 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합당한 justify, 정당화를 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로 소통을 잘하는 사람 보면 주로 중간 위치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 위치라는 것은 양보, 컨세션을 많이 쓰죠. 컨세션은 바로 부정과 긍정을 이제 포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에비던스. 그래서 인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대학교 라이팅에서는. 그래서 이걸 좀 감안하시고 우리가 이제 디시전 메이커 또는 이제 영향력을 주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걸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이 관점이죠.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 또는 미시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4.15 부정총선이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콘텍스트가 있잖아요. 그 콘텍스트도 이제 브로드한 매크로 콘텍스트가 있고 마이크로 콘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콘텍스트를 이제 감안을 하는 거고, 이제 총선이 의혹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 콘텍스트를 전혀 이제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콘텍스트를 고려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중국 공산당이 지금 주변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이제 뇌물을 쓰고 또 영향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하지 않았겠느냐. 실질적으로 보면 조선족들이 영주권을 받아서 대거 엄청나게 많이 이제 선거에 참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감안을 하고, 또 지금까지 그 세 가지 선거 쿠데타가 있었다. 5.9 때 드루킹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6.13 때 우선선거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4.1 체제로 인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제 통과시킨 걸 볼 때, 이 사람들이 이 5.9 선거는 반드시 사회주의 혁명 공약을 위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선거를 했을 거라고 이 콘텍스트를 감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4.15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면, 뭐 지금까지 선거 패턴에서 그럴 리가 있겠나, 이 부정선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탄핵의 이제 프레임 관점에서 보면, 제가 탄핵의 프레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4.15 총선은 완전히 기획되었고 선동되었다고 보는 관점이죠. 아닌 사람은 그렇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획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획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선동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선동하는 사람을 앞세우고 뭐 이것이 프로그램 조작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선관위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그 매체를 또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를 이미 해가지고 그 여론조사를 표본을 이제 2배, 3배로 더 많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을 많이 해가지고 그 여론조사를 내놓고 그 조사 그대로 이제 맞추려고 한다든지 뭐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그 내부의 적이 함께 공조를 한다 이래 되는데 여기서 제가 내부의 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탄핵 때 내부의 적은 우리가 이미 탄핵파들이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 4.15 총선 때도 같이 동조를 했느냐,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좌파하고 우파의 철학적 배경을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좌파는 그 철학적 배경이 바로 데카르트, 그 다음에 프랑스의 데카르트, 그 다음에 스피노자, 뭐, 이런 사람들이 주가 됐죠. 주로 이성론, 합리론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믿는 거고, 인본주의고, 그러다 보니까 유물론이고, 그 신을 믿지 않는 거죠. 동양철학으로 말하자면 뭐 성선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파회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의 그 존 로크의 배경을 두고 이제 경험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험상으로 볼 때 인간은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신을 믿어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이고 또 경험론적으로 보니까 공산주의가 엄청나게 우리 인간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우리는 공산주의를 배격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부적으로 볼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우파면서도 좌파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5.18 같은 문제도 같은 우파지만은 5.18은 북한 개입이 전혀 없었다고 딱 이렇게 단언하는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었죠. 그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보면 우파면서도 좌파적인 그런 관점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문재인이 이중대라든지 아니면 그런 얘기는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그 패턴이 4.15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패턴은 조중동이 그랬죠. 조선일보가 그랬죠. 참 이상하죠. 그죠? 이해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친이계들이, 탄핵파 친이계들이 이렇게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탄핵의 패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쪽에 아닌 사람들은 절대 뭐 부정선거 의혹이 많이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4.15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 뭐 이거를 사실은 뭐 디베이트 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 이 투표를 사전 투표를 이렇게 트럭에다가 이렇게 옮겨가는 거 있잖아요. 소쿠리에 옮겨가는 거 바구니에.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선관위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렇게 투표 용지의 사인이 이렇게 조작된 게 여러 군데 나타났잖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 엄청나게 허점이 있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 뭐 4.15 부정선거를 의혹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얘기를 누구든지 다 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이슈는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만약에 우파이기더라도 좌파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또 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이 사전투표의 허점을 개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투표는 없애고 예를 들어서 뭐 부재자 투표를 한다든지 부재자 투표를 해야지. 호주 같으면 왜 이 사전투표를 해야 되느냐 이유를 반드시 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전자개표기. 저는 늘 이거를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야당에게 우리가 질책해야 될 것은 왜 이것을 입법화하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왔느냐. 그리고 이걸 하지 않고 또 선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온 유튜버들이 우파 내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우파 내에서 어떤 유튜브들이 부정선거가 없다. 그것은 어리석고 페이크고 그 다음에 음모론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많은 비난을 퍼붓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디스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디시전을 굉장히 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이 팩트를 체크하고 자기 자신의 이제 말에 책임을 질 그런 거를 충분히 연구를 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우리는 서로 이 자체가 우리가 어떤 저 좌파에 이렇게 프레임에 말려들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어떤 같이 이 선거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유튜버들이 연합을 해서 모여서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해가지고 콘센서스를 이루어서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동을 주고 물론 이분들이 한 역할이 굉장히 크고 소중한 역할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서로 이제 같은 입장을 포지션을 갖고 이 이야기를 해야 이 듣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분열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유튜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